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그 중심이 옮겨갔는데요. 먼저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2000포인트 만세를 외치면서 오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2000포인트는 넘어서지 못했지만 198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날보다 2.25% 오르면서 1980.61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3,706억 원, 또 기관이 8,432억 원을 매수했고 또 개인은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성공 소식이 증시에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파미셀과 마크로젠 등이 상승한 반면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은 오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5G나 콘텐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와 같은 정유주들도 국제유가 30달러 회복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빨간불 켜줬습니다. 전날보다 0.8% 오르면서 696.36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좀 눈에 띄었죠. 스웨덴과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KCT와 KCS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한네트 등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모더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항체 형성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 바로 코로나19 백신일 텐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1차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의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오는 7월에 3차 임상시험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면 내년 초에 백신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모더나의 희소식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면서 전 세계 증시도 동반 상승했고 유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함께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모더나 관련주로는 파미셀이 주목을 받으면서 5.88% 상승했고요. 그 외에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수요 둔화로 수출의 직격탄을 받은 운송장비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행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진단키트 관련주에는 악재로 작용해서 시젠과 오상자이엘, 수젠텍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과 함께 방송한 우리 야인시대 리턴즈 다시 보기 유튜브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두 분? 네, 원래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네. 그 조회수 10배는 더 나올 것 아, 같은데. 저까지 같은 스튜디오에. 네, 제가 그러니까요. 꼭 빨리 이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관련 종목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3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 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체 발광 한보랑 OLED 한보랑 오늘도 많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상승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좀 보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나리라님, 아저씨들 말고 나 불러줘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병재님, 또 쫄보님, 갑돌이님 또 모두 감사하고요. 리치백님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 방송 막바지에 이제 해외 증시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 소식에 오늘 증시의 흐름이 좀 크게 바뀌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드디어 백신이 나올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백신이 나와야 또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좀 이 임상시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예,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지금 임상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임상실험 참가자가 전원이 지금 항체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백신의 목적 자체가 항체 형성인데 목적 달성이 100% 됐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8명은 이제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항체하고 중화 항체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네.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복제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를 그냥 항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화 항체는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바이러스. 아예 네.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명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정도까지의 항체가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복제가 안 되면 결국에는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항체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인데 상당히 좀 잘 나온 거고, 특히 이제 임상 일상에서 항체 형성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독성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합격이 좀 된 걸로 보입니다. 임상 이상이 지금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FDA에서 바로 임상 이상 하라고 지금 승인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임상 1상은 몇십 명 단위, 임상 2상은 몇 백 명 단위, 3상은 이제 몇 천 명 단위 이렇게 나가는데요.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7월 달에 3상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2상의 이제 진행 어떤 속도를 좀 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회사의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에 백신 보급을 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CEO는 지금 6월 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모더나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임상시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소식에 오랜만에 다 같이 빨간불 켜는 시장들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게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국제 유가에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꽤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의 장기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장기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경제 재개를 조금씩 하면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걸 기대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또 점점점 가을, 이제 또 겨울 넘어가 버리면 또 추워지면 또 한 번 또 걱정이 돼요. 2차 또 팬데믹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하게 이제 희석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 이게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를 좀 자극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이나 기관 수급을
좀 강하게 유입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재료는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치료제보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거에 대해서 더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시장은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뒤로 약간씩 물러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뭐 프랑스라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다시 재확산에 대한 기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분명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제는 여기에만 집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물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메인 이슈니까 이 이슈가 끝나면 이제 시장은 완벽하게 악재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또 하나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오히려 저는 지금은 코로나보다는 이제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슈가 희석돼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온 건 맞는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완전히 악재가 사라진 건 아니다. 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이라도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또 악재 이야기를 하면 네. 언제 또 상승했냐는 듯이 또 조정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이 부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악재 하나가 좀 희석됐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가 완전히 희석된 건 아니잖아요. 이 임상 시험도 아직 초기 단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들이 모두 다 잘 갔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걸까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의 추세는 저는 상방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 이런 오늘 같은 급등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승 속도는 또 둔화될 겁니다. 이 이슈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또 풀어야 할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상방을 유지할 것 같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또 둔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갔어요. 뭐 비단 뭐 이 모더나 관련된 뭐 백신주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여행주, 자동차, 금융, 뭐 철강, 유가까지 올라갔고요.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모두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기수 전문가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시즌이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이 진단키트주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일단 뭐 백신 개발되면은 진단할 필요가 없죠. 네. 예,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락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너무 가격 부담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령 반등에 나오면은 오히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대기 중이죠. 예, 그것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 매기 자체가 또 이동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서 매기가 또 빠진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동을 했다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은 오늘 진단키트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동안 많이 올라긴 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갈까요? 제가 이제 진단키트주를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제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급등 나왔었던 부분은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등이지 이게 추세를 만들진 않을 거라 저는 계속 그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그때 네.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지금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는 어쨌든 걸려야 되잖아요. 걸려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려면 당연히 진단을 해야 검사를 되겠죠. 받아야 되죠. 네. 예, 근데 백신은 아니에요. 아예 안 걸리는 거잖아요. 아, 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진단 키트가 상승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돼버리면 2차 팬데믹에 대한 뭐 우려감도 없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진단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진단 키트 주가를 좀 상승세를 유지시켰던 아주 큰 모멘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면 실적 좋은 거 안다. 근데 그거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 차익 실현 매물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뭐 렘데시비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고 만약에 임상시험이 또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안 네.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진단키트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모더나가 나중에 뭐 3상 나갔을 때 3상은 의외로 유의미하지 않네라고 해버리면 진단 네, 키트 급등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기대하고 끝까지 내가 버틴다?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냥 카지노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은 물려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시니까 결국엔 그거 하나 기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다음번에 어쨌든 결국은 한 번은 또 안 돼서 이제 제가 보기엔 매매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네. 그런 매매보다는 예측 가능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유튜브 채팅창에서 김우영 님도 화이팅! 조기 백신 개발 기대합니다 해주셨고, 뭐 창공 님도 아무래도 진단키트는 좀 많이 물릴 것 같다 하셨고, 나리라 님께서 우리 미녀 PD 님이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쁜 저보고 힘내세요 하셨는데, 전문가님 좀 힘이 나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어쨌든 자 기분 좋게 좀 힘내셔서 그러면 우리 이제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좀 체크해 주세요 전문가님. 힘내서. 백신 뭐 진단키트 뭐 관련해가지고 네. 뉴스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반등 나오면은 그때마다 파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바로 팔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물린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본전가 부분만 와도 다들 이제 아마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는 절대 바라시면 안 되고 네. 올라갈 때마다 좀 파시고 그리고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마지노선도 딱 정해 놓으시고 눈 딱 감고 그거 깨지면 파셔야 돼요. 지금은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은요. 이 진단키트 또 백신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앞서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좀 조심해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털 기회를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매도의 영역 구간이지 매수의 영역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유튜브 채팅창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이팅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전부 다 한보람 앵커의 칭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그래요? 저희가 약간 쩌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문선인 올려주시기 전문가님, 바랍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질투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좀 질투가 많은 편입니다. 네,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말고 이 모더나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는 국내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모더나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파미셀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모더나 관련주가 저는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관련 종목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저는 만약에 이런 백신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네.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맞아요. 아, 참고로 우리나라 오늘 백신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뭐 파미셀을 제외하면 별로 안 움직였지만 네. 미국의 백신 관련 종목들은 이 모더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신 관련 종목들도 다 초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 더 넓히셔도 투자에 조금 더 제가 폭넓은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칭찬 바로 나왔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귀여우시다면서 우유빛깔 문서진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도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이 모더나 관련주, 백신주, 우리 종목에서는 좀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파미셀, 또 오늘은 또 뭐였죠? 마크로젠도 좀 잘 올라갔거든요. 제일 많이 움직였던 쪽이 파미셀이기 때문에 네. 파미셀이 아무래도 이제 빠지기도 제일 나중에 빠질 겁니다. 파미셀을 지금은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요?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이거 괜히 네.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네. 무슨 엄청난 고수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그 단타 기술자들이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단키트주 또 우리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 종목 한 가지 우리 진단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홍현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매수가는 10만 원에 비중 40% 갖고 있다고 하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반등 여부만이라도 좀 체크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SK케미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K케미칼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SK케미칼은 이 코로나 관련 이제 치료제 이쪽 관련뿐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는 이제 뇌전증 관련 부분에 또 모멘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는 충분히 온다라고 보고요. 반등할 것 같아요. 다만 워낙 급등 이후에 거래량 터트리고 지금 빠지는 구간이라서 조정의 기간은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바이오 종목을 뭔가 하나 가지고 싶으시다, SK케미칼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 이 고점 찍었던 이 12만 원 라인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SK케미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투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고 치료제 테마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있죠. 투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 들어온 자금 자체가 단타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이제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대응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수익도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가령 이제 92,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은 한번 좀 털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대응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12만 원까지 좀 봐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좀 반등의 의미는 있지만 반등해서 매수가까지 온다면 조금 털어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야인스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는 좀 약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잘 갔던 뉴욕 증시 또 오늘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우리 내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또 오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응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우리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 자, 우리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제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희석됐다고 해서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경계감 좀 두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가 나올 거라 생각에 미리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악재가 노출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리스크 관리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언택트 관련 종목이 급락을 했거든요. 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언택트도 끝났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많이 집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언택트 관련 종목은 뭐 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저는 5G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 쪽에 좀 집중 매수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중국 관련 수혜주,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도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 또 공인인증서 폐지 통과를 또 앞두고 있고 또 양회 하루 전이기도 해서 우리 시장도 좀 바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내일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대형주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그 자동차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며칠은 또 이제 대형주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지수 끌어올리기가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움직일 거라서 코스피가 아마 주도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중형 섹터도 순환매가 돌 겁니다. 순환매도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5G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죠. 2분기부터. 근데 1분기 실적 안 나와서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에는 올해 삼성전자 투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정유 섹터는 지금 이제, 지금 재고평가 손실에서 재고평가 이익으로 좀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계없이 정유 섹터는 하반기 때는 실적이 좀 나아질 걸로 봐서 이쪽도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국 양회 하루 전인데 그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중국 양회는 이제 그 모멘텀은 만약 그것 때문에 오른다면은 일단 단기 매도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소실이 됩니다. 양회가 일단 열리고, 그리고 중국의 양회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 구간에서 눈치를 보시면서 또 새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회가 기대치만큼의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와의 노선, 항공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방 부분에 있어가지고 열리든지를 보시면서 다시 잡아야 될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 맞다. 네, 전문가님, 문서진 전문가님, 다시 불러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큰 거 깜빡할 뻔했네요. 공방 하신다면서요. 네, 그냥 갈 뻔했습니다. 네, 큰일 그냥 날 갈 뻔했네요. 네, 제가 이제 11시 이제 끝나고 지금 정말 오랜만에 야간 공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이제 10분입니다. 11시 10분에 제가 공방이 있으니까 좀 뭐 지금 종목 이야기는 오늘 또 많이 이 시간에 많이 했고요. 시장 관련 이야기를 제가 또 많이 못 해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 뭐 5G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도 또 많이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이토마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빼먹을 뻔했는데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문서진 전문가님의 공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장세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1시에 끝나니까 빨리 물 한 잔 드시고 화장실 급하게 다녀오시고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 문서진 전문가님 최고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방금 이거 빠뜨려가지고 이마에 땀이 났어요. 이마가 또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내일도 더 화사한 모습으로 또 우리 증시도 또 한번 힘을 내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